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녹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크게 하라고 해서 크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면에 저희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며요. 뭐꼭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모더 터킹이라고 아실 것 같아요. 다들 비슷비슷한 연배들이시라. 네. You are my heart is sore. 이런 말이죠. 1분 정도만. 네.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뭐 움직이시고, 네, 이렇게 따라 하시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시고, 소리가 크게 녹음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를 볼륨을 올리면 더 잘 들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중간고사도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때 뵙자고 해서 많이 오신 분들한테 제가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몇 명 안 오셔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또 못 뵈서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또 저희가 뵐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갈 걸 막 이제 그러신 분 저희 밥 먹었거든요. 몇 명 안 되셔가지고 좀 아쉬웠긴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평가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과 보는 동시에 모든 교수님들이 다 작업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제 급한 거지. 빨리 성적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낼 것이며 뭐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여간 8강은 원래 없습니다. 7강까지 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질질질 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속 밀렸습니다. 7강 있고 그 다음에 바로 9강으로 넘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자로 사는 법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에서 부자로 살려면 일단 자본이 좀 튼튼해야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 제가 중간평가를 하는 거를 좀 봤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어디다 투자를 할 수 없어요. 갖고 있는 돈 어떻게 하면 잘 갖고 있을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게 이건데. 네, 가만히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별로 안 붙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아유 뭐 투자하고 뭐고 나는 다 굳잖아 뭐 이러시는 분은 그냥 그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조금 더 이율이 좀 보통 예금 통장보다는 좀 이율이 높은 통장으로 이렇게 좀 갈아타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1년, 2년보다는 3년 이상 뭐 예금을 넣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근데 또 이 심리가 돈을 어디다가 딱 넣어 놓으면 막 쓸 일이 꼭 생겨. 저 같은 건 그렇더라고요. 막 쓸 일이 생겨. 이러면 또 그거를 또 깨야 되는 상황이 와. 그러면 또 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든직하게 뭘 잘 갖고 계시는 분이 수 있다. 나는 그러면 보통 예금 통장보다는 은행에서 이율이 조금 높은 거. 그건 얼만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몰라요.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려요. 왜냐면 저기 거래하시는 은행에 따라 그 상품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 상품을 제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바뀌어요. 상품이 계속.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을 갔는데 다 찾아보더니 아이고 고객님은 비과세 통장이 없네요. 이거 비과세인데 요거 하나 들으세요. 어떻게 들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 아유 저 직원이 지금 뭐라 그러나 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제 생활의 재테크라고 해서 이제 경매나 부동산에 관한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확장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 대학생이 꼭 알아야 될 금융 상식 이런 걸 제가 좀 집어넣은 거죠.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부자면 좋죠, 그렇죠? 근데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것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작은 부자로 사는 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너무 많이 있는 부자보다는 작은 부자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의 이력을 제가 쭉 보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한 20에서 30년 정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쓰신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더 와닿던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 세계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성인학습자 선생님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드셨잖아요. 그러면 살아왔을 거예요. 세월을. 그 경제 상황에서 시대가 잘 돌아갔을 때가 있었나? 그때가 좀 났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시기가 있는지요? 그거 다 필요 없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금융 지식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떻게 하면 재테크로 좀 성공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업하는 것도 거의 같지만 그런데 이제 경제 활동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 활동은 계속하고 돈을 벌면서 그 자산을 어떻게 안 벌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잘 모은다? 안 됩니다. 왜냐면 쓰게 되니까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작은 부자로 사는 법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각자 인생이 사는 방법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누구는 막 좋은 큰 평수에 뭐 명품에 좋은 차에 이런 걸 선호하지만 누구는 전원주택에 논밭과 텃밭을 기르면서 뭐 이렇게 또 시골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갖고 있는 것보다 뭐 누구한테 봉사하는 게 더 좋아 이러신 분도 있고 계획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부자, 빌딩 몇십억짜리 이렇게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얘기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 만족을 느끼면 그 또한 부자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좋아서 이제 선생님이 된 두 부부, 와이프도 부부고 남편도 부부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기르고 또 다 은퇴도 하고 사학연금도 한 사람당 한 300만 원씩 받고 그럼 두 부부가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좀 더 돈을 벌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린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이 작은 부자로 사는 법을 책을 쓰는 사람의 이제 친구분이셨는데 누가 주식을 하더라 그러면 신경 써가지고 쟤는 저기서 돈 벌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연금만 받아 먹고 있나 막 이런 약간 강박 그런 거에 시달린대요. 그리고 투자에 너무 신경 쓰고 그리고 나서 실패를 만약에 했어요? 그럼 뭐 한탄하는 거야. 진짜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일단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와이프나 남편이나 자식들이랑 대화할 때도 짜증스러운 거죠. 내가 이제 불편하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야.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화를 내. 엄마한테 뭘 물어봐도 자꾸 짜증을 내.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부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그 작은 부자로 사는 법을 쓴 저자가 내가 보기엔 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됐고 20평생 교사도 했고 또 사학연금도 나오는데 두 부부가 한 600만 원 노후에 그 정도 나오면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살만도 한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를 투자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행동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제 네 몫이 있잖아. 다른 사람은 그런 목도 사학연금도 받을 수 없는 건데 너희는 그걸 받으니까 그거에 만족해서 무리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거기서 조금씩 아껴서 저축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가족하고 어디 여행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다복하게 살면 안 되겠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되신 분이 친구분이 하는 말이 야 너만 돈 버냐? 나도 돈 벌어야지 막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시면서 큰 부자가 되려고 욕심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에서 약간 만족하면서 이제 조금 마음의 부자
그다음에 형편에 돈이 없거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뭔가를 막 또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2,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서 연금을 받으시면 그거 갖고 저축을 해서 이자를 늘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거를 제가 이 7강을 준비하면서 읽었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하나는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단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작은 부자로 난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아휴, 난 그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자, 한국에서 부자로 사는 법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앉아서 예산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학생하고 상담을 해요. 또 그 학생을 취업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취업을 시켜서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제가 묻죠. 아줌마예요, 저. 그럼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당연히 뭐 저희 집도 부자가 아니어서 메이드가 있어서 딱 오셔서 오셨습니까? 식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강아지도 길기 때문에 강아지 뒤처리도 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물론 닦아야 되고요. 뭐 이렇죠. 그래서 그 제가 벌어온 또 저희 가족에서 벌어온 돈 갖고 이제 생활을 하고 11조도 하고 남한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생활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돈은 모아지지 않습니다. 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랐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다가 지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알뜰하게 사용할까, 절약하면서 살까. 야, 전기 아끼라고. 야, 뭐 콘센트 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잘 해서 요만큼은 적금, 요만큼은 소비, 요만큼은 뭐 어디다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잘 예쁘게 지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산다면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돈을 벌어서 세이브, 무조건 벌어서 은행에 세이브 이렇게 놓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고 옷도 안 사 입어요. 뭐 신발도 다 떨어졌는데 물론 알뜰한 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방법을 모른다면 돈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쉬운 게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아서 돈을 저축하고 나머지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혹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어렵습니다. 푼돈 모으잖아요. 소매업이라면 푼돈 모아서 목돈 나가야 돼요. 뭐 월세, 월급 뭐 이런 거 다.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뭐 이런 게 나가야 됩니다. 그건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게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만약에 빚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갚아야 되죠. 생활하는 것보다 얘 새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만 먹고 빚을 먼저 갚아야 되죠. 그리고 빚이 먼저 있으니까 저금이 안 되겠죠. 빚을 먼저 갚는 것도 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빚이 왜 졌겠어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썼으니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카드값이 뭐 연체됐다. 그러면 그거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당신이 지키고 배울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빚이 있다. 그거 먼저 갚으셔야 됩니다. 빚은 없고 그리고 카드도 쓰고 생활비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뛰어서 적금을 하셔야 되죠.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이 버는 급여를 일부를 따로 떼어주자. 뭐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경민대학교도 크리스찬이고. 근데 일부 성인학습자들은 저는 종교적인 거에 너무 국한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러신 분도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경민학개론으로 이렇게 약간 체프를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뭐 크리스찬이면 딱 띄어서 11조를 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수입의 10%, 15% 그게 안 된다. 5%라도 띄어서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3년은 못하겠어. 3년 적금을 못 넣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윤이 작아도 1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뭐 몇 년은 해야지. 최하 2년. 그래 꾹 참고 2년만 하자. 그러면 2년. 그런데 너무 많이 금액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벌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한 30만 원씩 넣는다? 못 갈걸요. 6개월도. 벌이가 한 200만 원이 된다. 그럼 10만 원씩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내가 넣었을 때 부담이 없을 금액만큼을 띄어서 일부러 적금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찾을 수 없게끔 아이들한테 약간 이제 지금 선생님들은 다 결혼도 하시고 어느 정도 인생도 사시고 그다음에 재산도 축적이 된 상태고 근데 여기서 더 잘 하고 싶어서 조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도 내 자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 조금 얘기해 주시는 거. 어릴수록 손자 손녀가 났어요. 그러면 뭐 할머니니까 많이 못 주니까 매달 10,000원씩 걔를 뭐 데리고 가던가 아니면 요새는 인터넷 되잖아요. 인터넷 뱅킹을 넣어주든가 할머니가 할머니 용돈에서 너한테 매달 10,000원씩만 저금해 줄게. 요거는 꺼냈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가 보면서 느낌이 어떨까요? 호 너무 좋아. 아유 한 달에 10,000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부담이 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띄어서 적축하는 것들을 미리 조금 습관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결함을 사용하는 방법은 팔렉스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급여의 8배를 저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척도가 35세까지 급여가 그 1배만큼 금액이 모아질 수 있고 45세가 되면 3배, 55세가 되면 5배. 와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자기 돈을 모아요. 근데 생활은 다 하고 싶어요. 모이면 다 가고 싶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빈대도 되고 그지처럼 남한테 받아 먹으려만 하고 약간 베풀 줄은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아우 뭐 그냥 돈이 현찰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막 돈 잘 안 내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신발끈 괜히 묶고 뭐 이러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요. 받으면 한 번은 돌려주는 그런 약간 관용 그런 것도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법 중에서 세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을 중단해라 라고 얘기하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신용카드를 한도를 좀 줄이는 거예요. 뭐 최하 잘 나가는 아주 고가의 카드는 뭐 4천, 5천도 받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분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 갖고 있는 카드의 한도는 2천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좀 오반 거죠.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무한대도 쓰기는 해요. 뭐 1억 이렇게도. 근데 그건 일부고 보통 사람들의 선에서 진짜 잘 되는 사람은 3천, 그리고 기본적인 2천 정도 되죠. 그것도 사실 크죠. 천 단위니까. 그래서 뭐 200이나 한 300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신용카드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가 아니라 이제 그 현금 서비스 같은 건 당연히 안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직불카드는 뭡니까?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내가 꺼내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조금 옛날에 현찰은 돈에 보여요. 돈을 갖고 있으면 쓰면 아 내가 얼마 썼구나 얼마 남았구나 아 진짜 10만 원 있었는데 3만 원씩 벌써 7만 원밖에 안 남았네. 쓰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카드화 돼 버려 보니까 훨씬 더 소비량이 좀 그리고 약간 빚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당장 돈은 안 내고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소비 행동을 부추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여성들이 잘 쓰는 나 왔어 지름신 왔어 오늘 질러야 돼 막 이러시면서 이거 오셨어 안 돼 야야 나 말리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또 쓰시잖아요. 다 계획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쓰시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월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월세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뭔가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믿는 게 있으니까 먼저 지르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빈대로 그지같이 꼭 얻어먹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예산비를 딱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만 불필요한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마치 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신용카드와 실제 돈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카드는 제가 이제 긁었어요. 카드를. 근데 저쪽 카드사에서 막 달려오면서 지금 카드를 긁으셨죠. 지금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5월 달에 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돈이 언제 나와요? 6월 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빚 같지 않은 빚인데 돈 같지 않은 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뇌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그걸 측정했다고 나오잖아요. 아마도 카드로 결제를 할 때 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찰을 지갑에서 연다면 보인다니까요. 돈이 나갔어. 10,000원짜리 나갔어. 50,000원, 1,000원짜리밖에 안 남았네. 이래서도 이제 약간 자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끼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하나만.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가 더 낫다. 신용카드는 나중에 돈을 내는 것도 있고 물론 신용평가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두 개 다. 하지만 이제 직불카드는 내 통장에서 바로바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줄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 더 약간 뇌에 인식시키는 거에는 더 약간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꼭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약간 꼭 갖고 있지 말고 어차피 이거 전세보증금에서 간주임대로 내거든요. 세금을 내니까 이제 이걸 어제 투자를 해서 원금 보장 받고 투자의 갭을 좀 생겨나는 거. 목돈일 거 아니겠습니까? 최하 작아도 1,000만 원은 받을 거니까 100만 원. 그러니까는 그렇게 약간 그 원금과 이자의 갭을 자꾸 크게 만드는 거죠. 이자에 이자를 붙고 이자에 이자를 붙고 이자에 이자를 이렇게 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 보장성은 이제 원금은 보장이 되면서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거. 이자가 작더라도 그런 통장이나 그런 금융 상품을 찾으셔서 은행에서 물어보셔서 제2금융권에다 물어보셔서 그걸 들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당신이 부를 증가시키는 수익성이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경기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 뭐 이러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이제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세를 끼고 뭔가를 구매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이를 노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 부동산에 꼭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경기 불황인지 호황인지 이런 것들. 근데 호황일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다 안 좋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제 다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단으로 부동산을 많이 뛰어들고 있죠. 지금은 이제 힘드니까 주택을 샀더니 이 된장 1가구 2주택이야 세금만 더 나왔어 뭐 이러신 분이 있어서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로? 오피스텔. 그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종부세에 좀 해당이 안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고요. 밑에 쬐끄만 글씨 보면 집 장만을 위해서 자금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건 언제 집을 안 갖고 계시는 사람한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금을 마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 풀리핑이라고 해서 낮은 가격에 싼 집을 낮은 가격에 낡은 집을 싼 가격에다 해서 내 돈을 들여서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되파는 거. 언제까지? 기간을 굳이 말하면 6개월 안에. 이 시세 차이를 누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하 근데 물건을 사서 팔았어요. 일가구 만약에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 차이를 물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고. 그래서 1년에 뭐 몇 번, 뭐 2, 3년에 두세 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자기 집 일가구 일주택가 세금을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낡은 아파트.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음, 그러니까 내 집을 살 때 작은 평수로 사서 예쁘게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이 들 수 있도록 여기 똑같은 집인데 예쁘게 꾸며놨네. 여기 괜찮네. 이걸로 할게요.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것도 한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사실을 그렇게 근데 집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막 이사 가고 이사 가고 이사 가고 이사 가고 이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쬐끄만 평수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집을 하나 이제 저기 지방에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 집이라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오고 싶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낡은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조금 리모델링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막 이래가지고 조금 뭐 칠도 조금 산뜻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좀 약간 그 싱크대 같은 것도 좀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예쁘게 모두 좀 달아놓고 모두 닦고 막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저희가 3년도 못 하고 이제 팔았거든요. 2년 넘게. 그랬더니 다른 집보다 조금 더 좋게.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일단 깨끗하고 이렇게 남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집 관리를 잘하고 섰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내놨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만큼 뭔가를 하는 것을 플링업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가 이것도 잘 먹힐지는 좀 미지수예요, 사실은. 왜냐면 신규 아파트가 워낙 많이 어, 해놓은 상태라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수에 맞게 살자. 그 분수? 남이 주식을 한다 해서 나도 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남이 뭐 한다니까 나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야, 비트코인 한데 어머 돈 벌었대. 웬일이니 웬일이니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 재정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개인적인 재정에 대해서 더 배울 때 시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 거다라고. 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 분수, 내가 생각하는 분수는 5단계야. 근데 내 친구들은 자기가 볼 때 7단계 같아. 뭐 2단계 정도쯤이야. 뭐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이런 고급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고급 차 이런 차는 줘도 저는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문을 이렇게 어떻게 타고 다녀요. 어. 그러니까 요새 그런 것들을 조금 충동적인 비싼 물건 같은 거를 좀 지름신 갖고는 안 되죠. 이거는 뭐 1, 200 선이 아니라 그 이상을 제가 부른 거라 최하 뭐 시계도 2천만 원 이상 뭐 예물 정도급이기 때문에 지름신이 오셨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서 2천만 원씩 긁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분수는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뭐 이런 분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시장 물건이라도 싸게 예쁜 게 구매해서 나만의 어떤 코디네이터, 나만의 화장품 못 써? 난못 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피부에 잘 맞는 거 쓰시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나랑 적 잘 맞는 거. 어떤 브랜드냐가 아니라 내 피부에 잘 맞고 내 피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마찬가지죠. 어떤 누가 뭐 어니에서 뭐 80몇 평에 산대. 정말 시집 뭐 괜찮게 갔네 뭐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또 뭐 퀄리티를 너무 낮게 하는 것도 좀 안 좋지만 자기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아유 명품하고 다녀서 그냥 명품하고 다녀서 좋겠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방만 명품이면 뭐해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이런 얘기 들으셔보셨는지요?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싶어 하죠. 잘 되고 싶어 하죠. 다 있어 보이고 싶어 하죠. 아는 척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뭐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다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게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거기에 맞게끔 분수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처한 거에 또 굳이 뭐 너무 높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다 뱁새예요.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져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조금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산다면 지금 정도는 겸손하고 약간 검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대부분의 삶들이 몇 년 살고 끝 이거면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이거겠지만 계속 길잖아요. 4년, 5년, 10년 이렇게 살고 그만두나요? 40년, 50년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뭔가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발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곧바로 식품점에 가지 말고 목록을 먼저 작성하세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따온 건데요. 어떤 인구에 따르면 배가 고플 때 칼로리를 막 섭취해야 되니까 딱 봐서 오, 저거 맛있겠어. 오, 저것도 맛있겠어. 저것도 맛있겠어.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죠, 뭐. 너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사갖고 왔었는데, 그러면 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파트에서도 음식물 찌꺼기 내면 돈 내요. 몇 킬로그램 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알뜰하게 꼭 필요한 거 있는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좀 이게 제가 주부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기름, 참기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들기름은 반 이상 남았고 참기름 거의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참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참기름 사야지. 그래가지고 목록에다 적습니다. 근데 들기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참기름만 계속 쓰게 되잖아요. 두 개를 다 소비하고 참기름, 들기름 소비하고 그걸 다 쓰는 동안에는 참기름에 쓸 거를 이제 들기름으로 대용하면 좀 이상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용치가 있으니까 다 쓰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다들 그런 이제 삶의 노하우들이 다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냐면 식품점에 가려면 먼저 식사를 간단히 해라. 배가 부른 상태에서 목록을 작성해서 식품점을 가서 당신이 꼭 스스로 허락한 것만 해서 구입을 해라. 불필요한 거는 사지 말아라. 이런 걸로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식료품을 구매한 것의 약 12%가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서 마트 갈 때 밥 먹고 가야 돼. 배고프. 맛있겠다 이거. 가면 마트에서 밥 먹으면 돼. 거기 시식 코너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또 다시 넘겼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라. 아유, 내가 이 진상들을 매개 살리느라고 이 일을 하고 앉았네, 진짜. 아유, 정말. 우리, 어서 들으셨던 얘기 아닐까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항상 가난한 사람은요, 항상 가난합니다. 누군가 밑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깜도 안 되는데, 그냥 굳이 앞에서 뭔가를 막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구축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조그만 뭐 행상이라도 내가 리드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좀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쟁이가 제일 좋아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뭔가를 막 리드하려는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서 가족이 편해진다 이런 말보다는 누군가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조금 닦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조금 화장품도 바르고 그리고 또 누굴 또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꼭 저는 돈을 안 벌어요 그냥 주부예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아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 이런 마인드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식 축적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면 깨끗이 닦으겠죠. 치장하겠죠. 좋은 거 입겠죠. 좋은 거 차겠죠. 그거 말고도 정말 사랑한다면
많은 지식을 넣어주는 거죠. 내가 나한테, 사랑하는 나한테. 비록 넣고 까먹고 넣고 까먹고 그런 나이라 하더라도 넣었을 때 뭐 10개 넣었는데 10개 다 나올까요? 어? 10개 나오면 뭐 8개 나오겠고 또 10개 나오면 또 7개 나오겠고 막 이렇게 언젠가는 쌓일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조금 뭔가를 막 그래 그럼 뭐 먹을까? 아니 나는 상관없어. 그냥 너가 시키면 그 따라 먹을게. 이거보다 자기 주장적으로 상대편의 의견을 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어떤 맛있는 식사나 좋은 옷이나 어떤 거를 초이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사업이 당연히 체인점 같은 게 아니라 본사를 만드는 의미이다. 좀 크게 봐라.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임대업, 음식업, 숙박업, 예술, 스포츠 이런 서비스 사업이 절반적이 가까이 창업에 가깝기 때문에 3, 4년 사이에 문을 닫는 경우가 엄청 많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창업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노하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 챕터의 뒤에 보면 N 잡너가 있어요. 무한대 여러 개의 잡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부이면서 지금 현재 학생이면서 거의 다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면서 어머니면서 뭐 딸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딸이면서 뭐 이런 게 그게 잡인가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엔잡너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다니지만 그 과외로 무언가를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일을 또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남는다고. 뭐 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죠. 회사를 갔다 와서 예를 들어 뜨개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해서 뭐 누가 도움을 받아서 인스타에 올려놔. 제가 직접 뜬 건데요. 좋아하시는 분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원가만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뭐 당근에다가 올려놓으면, 이거 되게 이쁘다. 방울이다. 뭐 자동차 키에다 넣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뭔가를 만들어서 막 이제 하던가 아니면 어디 가서 약간 아르바이트 아는 식당이 있거나 이러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슨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일을 해. 안 드러나 있으면 다행이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가만히 병상에 누워가지고, 난 이제 죽었다. 죽을 날만 기다렸다. 이 정도 아니면 집에서라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뭔가를 닦고 쓸고 뭐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보다는 성장에 집중해라.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국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누가 똑 녹음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 그래가지고 잠깐 껐다가 다시 이제 근데 화면은 어떻게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돈보다는 성장에 집중해라. 월급이 더 많은 쪽으로 직장을 자주 옮겨요. 요새 사람들은. 연봉을 6천에다가 세팅을 했는데 저기서 5천 더 준대요. 5천인데 500 더 준대요. 그럼 금방 옮기고. 경력을 쌓기도 전에 돈을 자꾸 쫓아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50대에서 60대 계시는 분들은 한 직장에 딱 가면 쭉 그냥 그 직장이 없어질 때까지 그 사업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미래 성장, 성공을 위해서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도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숙련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40대, 50대, 40대도 아니고요. 50대, 60대, 70대까지는 중간 숙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냥 나 좋으라고 그냥 온 거지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직장을 가져야 돼요. 모르죠. 인생 어떻게 될지. 그죠? 꼭 가리키는 일만 하라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이제 70 넘어봐요. 무슨 100세 시대야. 90까지 사실 줄 누가 아시겠어요? 80까지 돌아다니고 85살까지 돌아다니실 줄 누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돌아다니고 아들이 돈, 딸이 돈 주고 아들이 돈 주는 거 그냥 쓰면서 내가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병원 갔다 오고 이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걸 찾아서 자꾸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게 돈을 벌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자꾸 행동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어떤 활기찬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에 대해서 자꾸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챕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판매를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으면서 영업직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뭐 팔러 다니네 제가 참 아유 공부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뭘 팔러 다니면서 뭐 찰났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팔다 예를 들어서 고급 자동차를 판다. 딜러들 돈 엄청나게 벌습니다. 벤츠 딜러 뭐 이런 사람들 돈 엄청나게 벌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를 배우고 싶다. 그럼 은행이나 기업체에서 재무 쪽에서 근무한다. 쭉 근무를 했었어. 근데 지금 그거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좀 뭐 도와달라고 한다면 아유 뭐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기술을 배워요.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을 습득하면 또 부자가 되는 법을 하나 찾을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조금 가외인데 선생님들 지금 기타 배우고 계시나요? 근데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는 거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데 봉사하실 수 있잖아요. 뭐 성당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뭐 조금 나한테 이게 소질이 있네. 아무래도 좋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학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려면 후배들께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교수님들이 모든 걸 다 세세하게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먼저 배우셨던 선배님들을 모셔다가 약간 도우미, 그 대신 학교에서 어떤 서포트를 좀 합니다. 돈도 좀 주고, 뭐 그런 걸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그러면 이제 습득이 빨라야 되겠죠. 내가 공부할 땐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요. 이거 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거 모르셨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또 해서 부수입을 얻고 그건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하셔야 돼 일단. 그리고 외모도 깔끔해야 되고 아니 몸도 제대로 구분도 못 하시는 분이 누굴 뭘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안 듣게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나 눈빛이나 이런 것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니까 잘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약간 다정다감도 하셔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뭐 돈을 막 벌기 위한 보다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돈도 생기고 활력소도 얻고 또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선배니까 너를 가르쳐주는 뭐 이런 거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불필요한 소비는 금물하다. 이건 아까도 나왔던 얘기예요. 카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도 줄여라, 어쩌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벌지도 못한 돈을 사용해서 쇼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손! 손!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별로 그렇게 물욕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저걸 해야 되나? 뭐 저걸 가져야 되나? 옛날에는 그게 되게 갖고 싶어서 막 엄청나게 막 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굳이 뭐 아유 뭐 그런 것도 귀찮고 뭐 이제 그냥 근데 약간 그런 주로 저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결혼식을 간다든가 어디 뭐 초대받아서 뭐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이제 의상이나 이런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유 뭐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명품이 되니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나서는 좀 살아. 그리고 뭐 소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쓸 때 나는 100만 원 툭툭 써.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소비 당연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못 사는 사람한테 너 명품도 없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아닌 것과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일 수도 있고
또 그 누군가에는 그런 것들이 과소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은 그렇게 재정적이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꼭 명품을 안 하고 좋은 걸 안 해도 저도 그냥 별로야. 옷을 보면 다 뭐 쬐끄맣고 육육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거의 외국인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샤넬 옷 정도 입을 정도면 4사나 5 아니면 안 팔아. 그런 사람한테는 안 팔아. 약간 이런 마인드? 걔네들 컨셉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담하고 마른 사람만 국한돼 있죠. 근데 저희 같이 중년들이 입을 수 있나요? 못 입어요. 저도 싫어요. 힘들거든요. 치마도 딱 붙는 거 싫어요. 그냥 펑퍼짐하고 이렇게 편안한 거. 치마 입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다 여자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누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과소비야. 누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이거는 내 분수에 맞아. 이렇게 양면성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맞게끔 이렇게 소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왜냐면 그렇게 너무 또 경제가 안 돌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거부가 아니라면 돈을 절약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법 중에 하나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벌기는 무섭지만 써버리는 경우는 한순간이겠지요. 그쵸? 1,000만 원 벌기는 정말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거를 쓰는 거는 1,000만 원 1시간이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보면 막 쇼핑백백 떼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정도 소비 능력이 있다면 과소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능력이 안 되고 벌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썼다. 그럼 과소비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미키마우스처럼 이렇게 통장에다 돈을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어디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그런 걸 팔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러겠어요. 그럼 기업들은 다시 사회 구조화에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정말 나쁘니까 다 쓰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어디 기준에다 뒀느냐 뭐 기준이 없지만 양면성은 좀 없잖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법 10개 고르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이익을 바라지 말아라. 어떤 거에 투자를 만약에 하셨더라면, 저도 사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38% 이상 떨어져서 지금 머리에서 막 삐쭉삐쭉 열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느냐? 아닙니다.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잘 오른다고 얘기해서 덜크덕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샀습니다. 근데 1년 반이 됐는데 38%라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그것만 미래에센 증권회사만 사이트만 열면 얘는 후닥후닥 가슴이 뛰는데 또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주가는 조금씩 올라갈 때 참지 못해서 성급하게 팔아버리면 손해보는 거죠.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럼 70만 원 남았어요. 그럼 3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30만 원 벌기 쉽지 않거든요. 음, 정말로.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해서 공포에 떨거나 금방 팔아버리거나 이러는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1년 기다려서 올린 것도 있고 정말 5년 기다려서 올린 것도 있고 정말 화가 나지만 10년 걸릴 수도 올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식을 기를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한 번에 그렇게 쫙 올라가진 않잖아요. 우리 애들이 거의 다. 어,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똘똘하고 예쁜 딸이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에선 그렇습니다.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커보니까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주식이나 지식이나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다 투자하면 금방 돈을 벌 거라고 착각하고 뭔가를 쏘는 거죠. 근데 이 돈이라는 건 금방 벌려지지가 않아요. 돈은 눈에 보이죠. 여기 떨어지니까 통장에 보면 얼마 찍히는 거 보이죠. 근데 지식은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거든요. 축척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 축척. 그래서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아유 내가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알았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너 너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는
잘 가꾸는 거죠. 얼굴도 깨끗하게, 병이 없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때가 안 타도록,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안 묻도록,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지식을 넣어주는 거죠. 의사결정을 똑바로 해, 뭐에 위험하지 않게, 어디 가면 다쳐, 어디 가면 안 좋아, 그리고 누구한테 들을 땐 예의 있게 행동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은 다 그 정도 레벨은 업됐어요. 그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살았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대학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유 넣고요. 뭘 써내면 또 까먹어요. 아유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당연히 까먹죠. 이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그냥 계시면 머리 터져요. 그렇지만 한번 들은 게 있고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얘기만 탁 던지면 예. 들은 것 같아요. 예, 알아요. 그거 들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누가 처음에 딱 얘기했을 때 뭔가를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체크업하는 거 아니니까. 뭐 변호사나 세무사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경영지도사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의사나 이런 것처럼 시험을 쳐서 뭔가를 딱 하는 사람도 모든 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식은 그래서 저는 성인학습자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좀 인내를 갖고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나의 노동 열심히 동영상 들으시고 학교에 열심히 오시고 이렇게 노동을 조금 투자하시고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셔서 계속해서 뭔가를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그러면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딱 결정할 때도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저 사람이 저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유 뭐라는 거야 아유 지 자랑만 하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 그게 나중에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약간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부자로 사는 법 10가지를 자기만의 노하우로 여기 있는 거 말고 자기만의 노하우로 한번 나열을 해 보시고요. 지금 7챕터부터는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 사람은 엄청 잘 갖고 왔나 봐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좀 갈라야 되는 상황이라 시험을 안 보고 과제로 하는 거라 아주 제일 좋은 점수를 드린 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좀 비교해서 어머 저 교수님 내 거 갖고 들고 저러네 뭐 또 이렇게 하실까 봐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조금 더 중간고사 때 한 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갖고 오셔야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경영학과 분하고 세무회계과 분들이 많이 듣고 계세요. 자율전공 외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쪽 분야에 많은 노하우가 쌓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잘 드릴 수밖에 없어.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자료를 해갖고 오셔서 지금 저희가 또 비대면이잖아요. 얼굴을 보거나 출석을 하지 않고 제대로 동영상을 들으면서 자료를 잘 정리하시는 분한테 좋은 점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자료를 조금 이렇게 예쁘게 안 해갖고 오시면 기말고사 때는 조금 차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략 정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전략을 했습니다. 전략을 해봤더니 되더라 뭐 이런 거 꼭 돈과 연관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부님이시니까 콩나물을 샀어요. 콩나물을 샀는데 그걸 다 썼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소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콩나물을 샀는데 콩나물이 너무 많아서 일부 이렇게 뒀는데 거의 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면. 근데 그걸 금방 또 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더니 뭐 이렇게 절약이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해갖고 오시면 이분은 진짜 정성 들여서 작성했네 이렇게 보이면 그분한테 조금 더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시간 안에 끝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래가 어디로 가버렸네요. 응? 여기 있다. 네.
아이고 50분에 끝내준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실까봐 또 화내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크게 하는데 선생님 갖고 계시는 그 컴퓨터 볼륨을 올리시면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리죠. 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